네, 오늘 토론 주제는 사법부의 부당거래, 법의 기른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 관련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외교부의 문건이 공개됐었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 사법부가 청와대와 사전 논의를 했다. 그럴 거면 왜 삼권 분립이 필요한가 이런 말도 나오고요. 이 사태의 시작이 꽤 됐습니다. 벌써 2017년 작년 2월부터 시작돼서 블랙리스트 사찰 이야기, 최근에 재판거래 의혹까지 계속 줄줄이 이어나오고 있는데 법을 전문을 하고 계신 네 분도 보는 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실 텐데 먼저 각자 입장을 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경 의원부터 시작해 주시죠. 이재정 의원입니다. 이재정, 죄송합니다. 네. 예, 제가 모두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표현은 제가 작년에 국가기록원에서 국정원 문건 그리고 청와대 실수비 자료를 보고 와서 국민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하고 같은 표현이었는데요. 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는 상상이 안 되는 정말 국정원의 컨설팅 기획 문건과 유사한 문건,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유사한 문건들이었습니다. 당초에 98개의 문건을 공개한 이후에 추가 문건 공개 요구에 법원은 사법행정권과는 관계없는 문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밝혔었는데요. 그저께 공개된 이 문건을 검토해 본 결과 정말 사법농단, 재판거래, 치명적 의혹의 증거가 되는 내용들이 속속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원은 여전히 이 문건에 대한 조사를 막아서고 있는데요. 국민의 사법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이라도 막으려면 법원 스스로가 나서서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 차례 계속되는 영장기각 사태에서 국민의 신뢰는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끝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법부 스스로 우리 헌법의 한 축이지 않습니까?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정미건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변호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정말 이번 사태를 보고 이해를 할 수 없는 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개혁을 위해서 이제 이번 사건을 조사한다고 특별조사단을 만들었습니다. 본인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임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특별조사단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재판 거래는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를 뒤집는 이야기를 지금 대법원장께서 하시는 겁니다. 수사에 협조하겠다. 도대체 이런 조직의 수장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만약에 그렇게 특별조사단을 만들어서 했으면 확실하게 사법부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를 밝혀야지. 만약에 그걸 특별조사단에서 밝히지 못했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인데 그걸 방관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하시는 도대체 이 앞뒤가 안 맞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의 그 재판 거래, 그 단어를 입에 저는 올리기도 싫지만 이거는 사법부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임지봉 교수께서는 이 고발 관련해서 수사도 지금 받으셨죠? 제가